안녕하세요. 무협 전문 채널 초리대감입니다. 오늘은 김용 작가의 무협 소설 중 2대 장편 소설인 천룡팔부, 천룡팔부 속 실제 역사는 어떻게 소설 속에서 버무려졌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일단 천룡팔부란 제목의 말뜻은 무엇일까요? 천룡팔부란 불교 용어로서 불법을 지키는 8신장을 뜻합니다. 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차는 열의 8부 중으로 구분되며 용, 야차, 건달바, 비시사, 구반다, 벽협다, 부딘나, 나찰은 사천왕 8부 중으로 구분되죠. 이 8신장들은 각기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소설에서 다양한 인물들의 성격과 삶으로 이 개성들을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선행으로 복과 기연을 얻는 다녀와 허죽, 가슴 아픈 사랑을 하는 아주와 그 외의 여러 여인들, 바람기가 많은 단정순, 불행의 연속인 유탄지, 불가능한 꿈을 버리지 못하는 야심가 모용부자, 치정을 끊지 못한 소요파의 여고수들, 무공에 집착하는 구마지, 탐욕스러운 독재자 정춘추 등등. 이 다양한 군상 속에서 불교의 가르침은 언제나 그러하듯 이 소설이 주는 교훈이란 아마도 선한 마음과 바른 길, 그리고 욕심을 버리는 무소유의 자세, 즉 큰 틀의 용서, 공의 자세로 돌아가는 탄진치를 교훈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이제 이 소설의 역사적 시대 배경을 알아볼까요? 이 시기는 북송 시기로 서기 960년에서 1127년간 유지되는 북송 시기의 후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리국의 왕자인 다녀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이는 일부일분 중원을 차지한 송과 거란인이 세운 요나라의 대립이 중심이 되어 그 주변의 국가들인 서하, 토번까지 엮이는 장대한 대하 역사 소설처럼 얽히게 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셋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진주인공은 보통 개방방주의자, 출생의 비밀을 품고 있는 소봉으로 정해집니다. 다녀라는 인물이 소설 초반에 포문을 여는데 대리라는 나라는 당나라 절도사인 단사평이 베트남 북쪽 지역에 세운 한족 국가로 안문간의 한에 얽힌 송과 요의 국가사의 보조자 역할을 하게 되며 서하의 부마가 되는 것으로 서하 측과 얽히게 되는 허중 역시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천룡팔부의 역사적 사실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문간입니다. 안문간은 현재 중국의 산서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봉부자의 비극의 시작이자 한족과 거란족의 대립의 상징이 되는 안문간은 소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안문간에서 소봉의 가족은 거짓 정보를 받은 무림고수 30여인의 습격을 받게 되었고 소봉의 어머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가족을 잃은 소봉의 아버지 소원사는 대부분의 무림고수를 도륙하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갓난아기였던 소봉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어 소봉은 3명의 무림고수에게 전해지게 되지요. 자신들의 실수로 억울한 이를 죽인 것을 알게 된 이들은 속지 않은 심정으로 소봉을 교씨 부부에게 맡긴 뒤 중원의 영웅으로 성장시키죠. 그리고 개방대회에서 자신이 거란인임을 알게 된 소봉이 정체성에 혼란을 겪던 중 송과 요의 국경에서 한족들이 오랑캐라 멸시해 오던 거란인이 아닌 송의 관군들이 요의 백성들을 잡아가고 잔인하게 죽이는 참상을 목격하게 되고 이들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거란 노인의 가슴에 새겨진 늑대 문신이 자신의 가슴에 새겨진 늑대 문신과 같음을 알고 자신이 거란인임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소봉은 백성들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무자비하게 학살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살길 바라는 초인류적인 영웅으로 재탄생되게 됩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영웅의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전인류적인 영웅의 탄생이었지요. 또한 이 안문간은 역사적으로 과거 북송이 요나라를 수비하던 국경의 관문이자 전연의 맹의 역사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전연의 맹 당시 북상을 했던 송 황제인 진종이었지만 실제로는 억지로 떠밀려 간 것이었고 송은 재물을 바치는 것으로 요에게 화해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 덕에 송은 요에게 매년 비단 20만 필과 은 10만 양을 바치기로 하는 것과 요 황제의 모친을 숙모로 삼으며 황제끼리는 서로 형제의 교분을 가지는 것으로 하는 그나마 덜 굴욕적인 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후 약 120여 년간을 서로 평화롭게 지낸 두 나라였지만 돈을 주고 산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기에
북송은 이후 크게 성장하는 금나라와 손을 잡고 요를 밀어냈지만 이후 금나라에 밀려 강남으로 수도를 이전하게 되며 영토를 상실하게 되는 정강의 치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은 누가 있었을까요? 송을 정벌하기 위한 야신가로 등장하는 야율홍기, 금의 시조였던 완한 아골타 등이 실존 인물입니다. 그러나 야율홍기는 소설에서처럼 비범한 인물은 아니었고 불교를 신봉해 사찰을 지었으며 간신의 말에 따라 자신의 아내에게 자살을 하도록 명하였으며 국고를 낭비한 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여진족이 반란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 요나라 말기의 홍군이었던 것이 실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소설에서 야율홍기에게 반란을 일으킨 야율열노고와 야율중원 역시 실존 인물이고요. 그리고 금나라의 족장으로 호인이자 소봉에게 아자를 살리기 위한 산삼을 제공해주는 인물로 등장하는 완한 아골타는 금나라의 시조로서 자신의 동생인 완한 오걸매와 함께 여진을 통합하고 요나라를 서쪽으로 몰아내고 송나라를 공격해 남쪽으로 몰아낸 그 금나라를 세운 창업 군주가 되겠습니다. 대리 쪽 인물들도 대부분 실존 인물인데 대리국의 사정은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로 나오는 단정명과 단정순, 그리고 단정순의 아들인 단예, 단정명의 측신 중의 하나인 고승태가 완전히 꼬여버린 것인데요. 실제 역사에서는 전 대리의 마지막 황제였던 보정제인 단정명이 양의정이라는 인물에게 살해된 뒤 고승태가 양의정을 토벌하게 됩니다. 이후 고승태는 그 공로로 인해 황제로 즉위하게 되니 일명 대중국의 첫 황제인 상치제가 됩니다. 이후 집권 1년 만에 병으로 인해 수명을 다하게 된 고승태는 다시 단씨의 자손에게 재위를 반환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즉위하게 된 인물이 바로 단정순으로 문안제라 칭해집니다. 이후 단씨들이 황위를 잇게 되긴 하지만 재상의 자리는 계속 고씨들이 이어받게 되면서 실제로는 고씨들의 꼭두각시 황제로 전락하게 되지요. 왜 무협에서 대리국 황제들이 승려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지 이해되는 부분이네요. 소설에서 단정순은 자살을 택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황제로서 즉위를 하였으며 이후 가짜가 아닌 진짜 아들인 단예, 실제로는 단화예가 즉위하게 되니 선인제가 되지요. 그리고 단지영의 할머니가 천룡팔부의 종령이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실제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용소설 천룡팔부의 실제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